예, 안녕하세요. 예, 상속 이야기의 강사 이재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머니가 아들한테 자기의 재산을, 부동산을 전부 증여를 했는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전부 기각당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유류분권자는 증여받은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1이 있고 여기 또 아들 2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계셨습니다. 아들 1은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자 모든 상속재산을 어머니 9분의 3, 여기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씩 이렇게 법정 지분대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어머니가 이 아들한테 이 지분을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받은 재산 중에서 아들은 9분의 5를 갖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아들이 다시 이 9분의 5 지분을 전부 며느리한테, 자기의 배우자인 맏며느리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께서는 9년이 지나서 사망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버님한테서 상속받은 9분의 3 지분을 아들한테 증여를 하고 이 아들은 1년이 지나서 자기의 지분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지분을 모두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9년이 지나서 사망했습니다. 이 아들, 두 번째 아들과 딸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유류분이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셨기 때문에 이 자녀분들의 법정 상속분은 3분의 1이고 그러면 유류분은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한테 받은 9분의 3 지분에 해당하는 54분의 3을 유류분으로 받아야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상식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차남은 유류분 청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법원에서 전부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누구를 피고로 잡아야 할 것이냐. 두 번째, 이런 모호한 경우라면 어떻게 구성을 해서 유류분 청구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유류분 청구를 당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방어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내가 유류분 청구를 기각시킬 것인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 이 사례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피고를 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받았으니까. 두 번째는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들한테 증여됨으로써 유류분권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류분이 침해됐습니다. 며느리는 그 증여로 인해서 유류분권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때는 며느리도 유류분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세 번째, 잘 모르겠으니
아들 1과 며느리를 상대로 동시에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 반환해라.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며느리가 반환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아들이 무자력입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반환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안 주면.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에서는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냐 하면, 만약에 아들이 재산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기의 배우자한테 또는 자기 자녀한테 증여받은 재산을 넘겼습니다. 이런 경우 실무상 소송을 할 때는 만약에 아들이 재산이 있다면 이 아들을 상대로 가액 청구하는 게 유리합니다.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승산이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는 왜 며느리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가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며느리는 제3자고 아들은 상속인입니다. 여기는 유류분권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유류분권자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아들은 상속인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증여받으면 그걸 끝입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의 그 의무가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할 때는 아들이 부담하지만 특별수익이 아니다. 증여를 받았지만 이거는 이런 이유로 받았기 때문에 이거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라고 아들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는 유류분권을 청구한 원고가 이 며느리한테 악의, 즉 유류분권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증여를 받았다는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아들이 돈이 있다면 비록 그 증여재산을 며느리한테 넘겼다 하더라도 곧바로 아들한테 소송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아들이 무자력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며느리가 유류분권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증여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아들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피상속인께서 병원에 입원했을 동안 아들이 전적으로 부양합니다. 병원비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아들 2는 간병하거나 부양, 병원비를 냈다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아들 첫 번째 아들의 특별수익인지를 따질 때는 이것이 상속분의 성급인지 여부만 따지면 되는데, 굳이 법원에서는 사람이 간병했는지 병원비를 냈는지 이런 것까지 따집니다. 왜 그러냐면 일종의 이거를 기여로 본 겁니다. 기여.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런 거죠. 보니까 아들 1이 그 어머니의 지분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어머니를 부양을 했고 병원비로 1억 7천 이상이 되는 돈을 사용을 했고
혼자 다 부담을 한 겁니다. 노후를.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무것도 안 했던 아들 이가 유류분반환 청구하는 건 나는 인정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또 나아가서 너도 9분의 2 받지 않았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이 부동산의 9분의 2 집을 이미 받지 않았느냐까지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실 법리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정서적인 부분, 뭐 도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이 판결에 일종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은 이제 법원에서는 신의성실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조금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특별수익에서 기여의 대가라면 이걸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이번에 민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재판부는 며느리에 대해서 기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기각된 원고가 다시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하는 길까지 완전히 차단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뜻 보면, 아니, 어머니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한 자녀에게 전부 다 증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그 증여된 재산이 그 자녀의 배우자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라도 이거는 유류분 청구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일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단순히 나는 받지 못했고 저쪽이 다 받았으니 유류분을 달라 이렇게 청구하고 소송을 당한 쪽에서 신의 측을 주장하면서 내가 그동안 부양했고 나의 노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때는 결론이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건에서 며느리 쪽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내가 증여를 받았다. 그래 인정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정이 벌어졌을 때 외곽으로 드러난 사정만 볼 것이 아니고 조금 더 한 발 앞에 나아가서 구체적인 사정, 사실관계, 증여의 경위, 증여 재산이 어떤 건지, 그리고 증여받은 후에 어떻게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맺어갔는지,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증여가 됐지만, 그래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했지만, 패소한 사건. 난 아무것도 안 받았기 때문에 소송했지만, 패소한 사건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분할을 통해서 막대한 거의 6억 이상을, 6억 정도를 받은 사례, 요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사건의 쟁점은 명의신탁입니다. 차명계좌.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자녀 이름으로 예금된 금액을 상속재산 분할 대상으로 잡아서 그 돈을 분할받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